자, 그 다음에 372페이지 아래 선거제도 유형과 내용이죠. 대표제와 선거구제. 자, 이게 뭐냐면 자, 요거는 결론만 얘기하면 우린 요거 뭐 자세히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듣고만 넘어가세요. 대표제, 우리 대표 결정 방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고 이제 선거구제, 선거구의 종류, 선거구의 종류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자, 거기 보면 표를 보시면 여러분 그냥 표를 보시면 돼요. 자, 거기 표를 보시면요. 선거구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 그냥 보통 이렇게 봐요. 선거구제를 이제 우리가 소선거구제하고 그냥 중, 대 선거구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먼저 선거구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선거구의 크기입니다. 선거구의 크기. 선생님, 선거구의 크기면 선거구의 크기라면은 땅덩어리 크기예요? 땅덩어리 크기하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지역 땅의 크기도 맞지만 인구수까지. 알았어요? 땅의 크기와 인구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요. 근데 저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땅의 크기일까요? 인구수일까요?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힌트. 만약에 땅의 크기로 하면은 땅의 크기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를 정한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에 사람도 없는데 그 넓은 땅에 뭐 10명, 100명 서울 아파트 졸라 밀집 와 일산 땅 크기로 하면 인구 밀도 짱 높은데 그치? 그래서 둘을 고려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변수일까? 인구수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소선거구는 말고 인구수 선거구가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한 명만 뽑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중대선거구는 좀 큰 거죠? 좀 큰 거예요. 알았어요?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중은 2명에서 4명. 알았어요? 대는 4명 이상.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선거구는 여기서 국회의원이 만약에 2명에서 4명이잖아.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2명을 뽑는다고 해봐. 그러면 어떤 식으로 2명이 뽑힐까? 그렇죠. 투표 숫자를 보겠죠. 득표 숫자. 득표 숫자 1위하고 2위까지 당선이 되는 거죠. 감 잡혔어요? 뭔 말인지? 그게 바로 선거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거구에 1명 뽑으면 소선거구제. 2명 이상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와 이 대표 결정 방식이 뭐와 연결되냐면 거기 옆에 나오죠. 다수대표제와 연결됩니다. 다수대표제. 알았어요? 다수대표제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요. 말 그대로 다수대표니까 당연히 한 명은 이 지역 전체에서 대표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다수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바로 뭡니까? 누가 당선되겠어? 한 명 뽑는 곳은. 다수니까. 말 그대로 뭐가 많은 사람?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된다고. 다수란 뜻이 그런 뜻이 알았어요? 한 표라도 더 많은 놈이 당선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표라도 더 많은. 한 표라도 더 많은. 알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다수대표제는 이제 말 그대로 다수표. 알았어? 심하면 최대표를 얻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표라도 더 많은 놈이 당선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표라도 더 많은 놈이 당선돼. 그럼 예를 들면 49표를 얻은 사람하고 51표 얻은 사람이 누가 당선되겠어? 51표 얻은 사람이 당선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후보자가 졸라 많아. A, B, C, D, E까지 있어. 알았어? 여기 유권자가 100명이 투표했어. 100명이 투표했는데 보니까 A가 뭐 30표를 얻었어. B가 뭐 29표를 얻었어. 이렇게 쭉 해서 나눴다고 쳐보자. 알았어? 그럼 누가 당선돼? 바로 다수대표제야. 그래서 이거를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된다. 그래서 상대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된다. 해서 상대 다수대표제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 해. 우리나라도 이거야.
졸라 쉽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러는 거야. 잠깐만. 그런데 얘가 당선자야? 네, 당선자입니다. 당선증 드릴게요. 했더니 이러는 거야, 국민들이. 잠깐만. 너 지금 몇 표 얻었어? 30표. 에게? 유권자 100명인데 100명이 투표했는데 너 30표밖에 못 얻어서 당선된 거야? 어? 너 씨, 네가 과연 우리를 대표할 수 있어? 우리 중에 너 찍은 놈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알았어요?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투표자의 30명이 아니죠. 이 지역 전체 유권자의 대표로서 30표 얻은 거니까 만약에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라고 해봐. 알았어요? 100명이 그중에 100명이 투표했는데 그중에 30표를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100명이 투표했는데 30표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 1000명 중에 꼬작 몇 표 얻어서 30표밖에 못 얻어서 당선이 돼버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얘가 우리 대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이런 거야. 이런 경우 당선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한 번 더 해. 그래서 몇 표 나올 때까지. 이거에 50% 하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뭐 투표한 사람의 50% 이상. 또는 뭐 이거에 50% 해야 돼. 그래서 우선 최소 얼마나 넘어야 된다. 반을 넘어야 된다. 과반이 나올 때까지 또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과반을 딱 기준 정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딱 50%를 넘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지. 그러면 이 밑에는 절대 당선자가 없는 거야. 이거를 절대다수 대표제. 이거 하는 나라가 어디야? 프랑스. 우리는 요거 해. 이거 하면 왜 안 돼? 우리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래야 좀 대표성이 있잖아. 좋지. 대표성이 있지. 그치? 문제는 뭐가 돼? 또 하고. 돈 졸라 많이 들어. 투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시간 내기 짜증나지. 아마 투표 안 하고 놀러 갈걸? 투표율이 점점 떨어질 수가 있어. 여러모로 비용 면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는 안 하고 있어. 물론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 거 방금 봤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해. 우리는 뭐 해? 요거 해, 요거. 우리는 거기 별표. 상대다수 대표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수는 우선 뭐라? 다수의 대표제 하면 그냥 우리는 상대다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된다. 알았습니까? 됐어요? 선생님, 그리고 얘는요. 얘는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요. 소수 대표제와 연결된다고 그래. 소수 대표제. 자, 선생님, 소수 대표제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말 그대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걸 우리가 소수 대표제라고 생각하면 그냥 쉬워.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뽑니다.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니까 여기는 봐. 아무래도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되잖아. 여기는 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만약에 대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4명을 뽑으면 봐봐. 몇 등까지 당선돼? 투표 결과 몇 등까지 당선돼? 4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라고 쳐보자. 그러면 몇 등까지 당선이 되는 거야? 표 1위에서부터 쭉 해서 4위까지 당선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런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보통 1위하고 2위 정도의 당선자는요. 다 정당 소속이 있어. 그것도 어떤 정당? 졸라 큰 정당. 쉽게 말하면 졸라 큰 정당을 거대 정당. 졸라 큰 정당은 인기가 많은 정당이야. 알았어? 그런데 3위, 4위까지 당선자가 나왔지. 그러면 3위, 3위가 어떤 경우는 무소속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당은 크지 않은데 말 그대로 소수당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수의 당이라는 건 이런 뜻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당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는 별로 없는 거지. 예를 들면 녹색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여러분 생소하죠? 이 당은 뭐가 목적이겠어? 환경에 관련되는 것을 지향하는 정당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들이 소수란 뜻의 소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도 국회에 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소수이기도 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많으면 뭐 만약에 10명 뽑는다. 그럼 몇위까지? 와, 10위까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말 그대로 아주 군소정당의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제 말 이해되죠? 그런 의미의 소수대표제라고 뜻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선거구에서 많이 뽑으면 많이 뽑아서 어떻게 소수를 대표하는 입장이 되니까 소선거 문제가 연결이 되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으니까 뭐가 돼? 한 명도 최대 다수. 제일 많은 표는. 어렵지 않죠?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뭐에 국한돼? 요거는 뭐에 국한된다? 요거는 지역대표. 지금 요거는 지역대표를 뽑을 때 하고요. 알았어요? 지역대표. 그래서 우리는 표 몇 장 갖는다? 선거할 때 2장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장은 여기다 쓰는 거야. 한 장은 여기다 쓰는 거야. 투표용지 한 장은 이거 쓰는 거고, 그 한 장을 통해서 뽑는 방식들을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준다고 했지. 요게 이제 비례대표. 알았어? 그래서 정당 투표라고 합니다. 정당의 투표하면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는 투표용지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국민들이.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 날은 투표용지 2장 받는단 말이야. 한 장은 요 장, 한 장은 요 장이거든. 요거 지역대표를 뽑는 요 투표용지 있죠? 이 투표용지의 명단은 우리 모든 국민이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지역별 후보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양시에 사면 고양도 뭐 갑구, 울구가 있지. 그럼 거기 후보자의 명단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저는 남양주 사니까 거기 명단도 다를 거란 말이야. 하지만 요 투표용지는 같을까 다를까? 전국이 똑같죠. 왜? 정당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어떤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정당이라는 거 뭘 대표해야 돼? 전 국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요 투표용지는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전국구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국으로 쫙 취합이 되면 이제 뭐가 나와? 득표율이 쫙 나오겠지.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거야.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수는 얼마? 300명입니다. 300명입니다. 300명. 헌법에는 300명을 두라고 하지 않아요. 200명 이상 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우리 헌법 어겼잖아요. 아니죠. 안 어겼죠. 200명 이상을 두면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 200명 이상을 두라고 얘기해버리면 300명 정하는 건 무슨 근거야? 그게 법률 유보야. 헌법은 200명 이상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알아고 하는 거야. 법률 유보한 거야. 알았어요? 그중에 지역구 대표가 모두 몇 명? 253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몇 명? 47명을 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적의원은 모두 몇 명? 재적의원. 요 기준만 따지면 여기 300명이 재적의원이죠. 됐어요? 근데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이 안 돼요. 잘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재적이 무조건 300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290 얼마인가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됐어요? 그러니까 요 47명은 요걸로 뽑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47명을 득표율에 비례해서 분배해 주는 거지. 분바이 쫙 해주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 정도 알고 가면 돼. 더 알 필요도 없어. 알았어요? 그게, 자, 표 밑에 보세요. 방금 설명한 게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형광펜. 정당의 동그라미,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 요게 3공화국에 처음 나왔었어요. 5차 개헌 때죠. 그러니까 헌법에 최초로 처음 나온 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건 8차 때고, 도입이 된 건 3공화국. 그러니까 여러분, 3공화국 때 같은 경우는 도입은 했지만 실제로 안 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된 게 바로 이제 뭐라는 거야? 바로 헌법 8차. 자, 그리고 직능대표제가 있죠. 직능대표제. 요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안 해요. 요거는 직업군별로 대표를 뽑는 거야. 그럼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경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 나오고 뭐 이런 식이야. 뭐 약세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 배우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 나오는 거죠. 되게 좋은데요, 선생님?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거 우리 왜 안 해요?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비슷한 군끼리 묶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겠죠. 근데 비슷한 군끼리 묶어도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까? 소외되는 직업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뽑히면 또 뭐가 문제가 돼? 원래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뽑히긴 뽑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야? 그 지역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지. 원래 국회의원은 뭘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야. 그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뽑아준 거일 뿐이지 지역의 일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의 일을 주되게 하는 게 그래서 누구야? 지방의회 의원들인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양시에서 뽑혔다고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고양시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물론 고양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하지만 국회의원은 직함 자체는 입법부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직능대표제는 아무래도 어떻게 돼? 나라 전체 생각 안 하겠죠. 우선 뭐가 우선이야? 자기 직업이 우선이지. 그럼 맨날 싸울 거 아니야. 맨날 싸울 거 아니야. 맨날. 이제죠? 왜 안 하는지 알겠죠? 안 해요. 오늘 좀 날개 보세요. 1번 비례대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로 직능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국회 아니죠. 비례대표는 직능대표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3번 보세요. 국회의원 요 별표.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뭐냐 이거? 는 위헌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글자가 이래? 포함한다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없다. 뭐지? 잠깐 제가 자세히 볼게요. 이거 뭐가 또 오타가 났나? 아이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 그 가로가 그렇게 됐구나. 가로가 있죠, 여러분? 자, 정당의 당원 그 포함한다 옆에 가로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가로가 빠졌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하고 이게 가로가 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요? 당원하고 쭉 해서 여기 가로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가로가 빠지네. 당원,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 제1항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설치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당원은 국회의원이 위원이 될 수가 없다. 자, 여기 위원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위원은 선거구 획정위원을 말합니다. 그게 선지만 옮겨놔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원은 선거구 획정위원을 말합니다. 선생님 이게 또 뭔데요? 자, 이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선거구 획정위원이 또 뭔데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개를 보세요. 선거구 획정이 뭐냐면 오타가 아니야. 확정이 아니고 획정이야. 이게 뭐냐면 선거구를 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선거구를 정하는 거야. 이렇게 선거구. 알았어요? 크기와 인구수를 비례해서 선거구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 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양 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정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걸 정하는 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고 그 선거구위원회에 소속되는 게 선거구 획정위원이야. 알았어요? 근데 선거구 획정위원은 당연히 국회의원 중에서 각 정당에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와요. 알겠어요? 들어와요. 그 얘기 알았어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는 안 돼. 당원은 안 돼. 당원은 안 되고 누구만 돼야 돼.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이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자, 요게 이제 하나 더 물어볼게.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 안에 없어요. 어디냐면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어요.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어요. 위원회 아래에 있어요. 위원회 아래. 아니 선생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며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왜 선거관리위원회 밑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뒀더니 어떨까? 졸라 싸우는 거야. 서로 각 정당별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만들자고 하니까 허구한 날 결정이 안 나. 결정이 안 나는 거야, 결정이. 선거는 코앞인데 이걸 결정을 안 해주는 거야. 미치고 하냐고 팔짝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대신 각 정당별로 차출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정당별로 차출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각 정당에서 논의된 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여기서 정해. 이렇게 하자고 한 거야. 그러지 않으니까 졸라게 싸웠던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 국회의원 선거획정위원회 설치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는 건 포함한다. 자, 국회의원은 뭐가 틀렸냐면 국회의원은 돼. 근데 정당의 당원은 안 돼. 알았어요? 당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현재 본인이 국회의원은 아니잖아. 자, 제가 민주당에 들어갔다고 쳐요. 저 국회의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뭐는 맞아요. 당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 안에 다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도 있고 국회의원이 일부가 있는 정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돼? 당원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현직 국회의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죠. 자, 뭐 그 정도 알면 됐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선거 공영제. 다음 페이지. 아까 선거 관리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야. 공영인 이게 공이 국가 공직이야.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는 국가 책임져야 된다. 헌법에 있어요. 16조 읽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 정하는 범위 안에 하되 형광펜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돼. 그럼 고개를 볼까요? 여러분, 선거운동을 하는데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제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정당으로 나온 놈들은 자 어떻게 해요? 찌라시 하나라도 더 찍어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걔네는 봉고차 그 포토차에다가 입간판 달고 방송 빵빵 막 돌아다니겠죠. 저는 돈 없으니까 어때? 혼자 다니면서 명함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뭐야? 비용 때문에 어떻게 돼? 내가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래서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거 자금도 지원해 줘요. 그리고 또 모두 제한해. 선거 비용도 제한해 놔요. 왜? 선거 비용, 선거 때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 돈 많은 정당들은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후보자들이 알릴 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공정하게 기회를 줬다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회보장은 쉽게 말하면 후보자들이 자기 국민한테 어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보장.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선거 비용도 지원하고 또 선거 비용도 제한하고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2번.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그걸 부담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물론 100% 다 주진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정하는 범위 내가 아닌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21조에 가면 국회의원 정수는 아까 했죠. 300명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선출한 국회의원은 한 명이다. 그래서 이게 뭐랬어요? 무슨 선거구? 쓰자.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거 무슨 선거구? 한 지역에 한 명 뽑는 거 무슨 선거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알았어요? 네. 자, 선거 공영제 밑에 설명 나와 있고 뭐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중립표. 여기 올해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 모든 공무원. 그러니까 얘네는 왜 제외해? 아, 생각해봐. 얘네들은 대부분 다 뭘로 나와? 정당 소속으로 나오고, 알았어요? 그러면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치색이 강할 거 아니겠어요? 자, 밑에 봐. 그래서 공직선거법 9조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고 나왔죠?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85조도 보세요. 공무원은 법률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에서 선거운동할 수 없다. 뭐 뻔한 얘기야. 이건 뭐 그냥 요건 됐고 오른쪽 판례 보세요. 별표 5개 박아놓으세요. 자, 요게 봐봐. 지금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라고 나왔죠. 대통령 공무원은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 공무원의 유형별로 나누면 이제 좀 다른 공무원이 되는 거야. 알았어? 아무튼 12년 국가직 7급 올해 여러분 1차 시험 때도 요거를 했어요. 알았어요? 거기 표시하세요.
페이지 410페이지라고 표시하세요. 방금 그 판례 위에다가 페이지 410페이지 참조라고 빨리 써놓으세요. 410페이지 참조. 그러니까 410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이 봤던 올해 기출문제가 비줄 있어요. 자, 410페이지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410페이지. 자, 410페이지 아래 보면 거기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나왔죠? 여기 또 왜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공무원 제도 파트에서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자,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나왔죠? 이거 올해 여러분이 봤던 판례 제가 급하게 실었습니다. 보세요. 자, 먼저 두 글씨만 읽어볼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근거에 따라 자, 뭐냐면 뭐 쭉 나오죠.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부탁한 거야. 알았어? 정치적 중립 좀 지켜주세요. 발언할 때 조심하시고요. 대통령은 분명히 소속 정당이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왜 판단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정당 소속이고 뭐 이렇게 했던 건가 봐요. 결론만 얘기하면 헌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봐봐. 헌재가 이걸 제기한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누구 손 들어줬어? 선관위원장 손 들어줬어. 기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 지위와 맞죠? 대통령은 정치인의 지위가 있죠? 자, 거기를 보세요. 대통령은 공무원의 지위도 있지만 정치인의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의 지위는 정치적 색깔을 띠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갖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하지만 또 대통령 공무원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헷갈리니까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정치인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공무원의 성격도 있다는 거야.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 중립 의무의 관계라고 나왔잖아. 그렇지? 자, 밑에 판례를 쭉 읽어보시는데 핵심되는 것만 잠깐 보면요. 거기 밑줄 그려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해서 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의 과거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확인한 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열거된 행위 유형 중에 경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재촉구한 거니까 그런 거야.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좀 지켜주세요라고 선관위원장이 얘기했더니 알았다 해놓고 또 이제 막 정치적 발언을 했나 보지 뭐.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봐. 맨 밑에도 밑줄 있죠? 자, 요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아가 자 보세요. 그냥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이유야.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여러분이죠.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는 거야. 알았어요?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감독권자이니까 속된 말로 회사에서 누구 눈치 보는 거야? 사장 눈치 본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언 한마디에 눈치를 볼 거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막말로 이런 거잖아. 하위직 공무원인데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우리 정당이 이번에 뭐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눈치 볼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당에 유리하게 뭘 작용할 거 아니겠냐 이거지. 자, 결국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충돌하겠죠? 하는 경우에는 누가 더 강조된다? 후자. 중립 의무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바로 날개 보세요. 날개 5번 보세요. 여러분 그 3번하고 5번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5번 보세요. 5번.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 의무는 헌법 7조 제2항에 보장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오답인 거죠. 왜? 직업 공무원 제도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오답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업 공무원 제하에서 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야? 직업 공무원 제하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야. 뭐? 당연히 정치인의 성격이 있으니까 충돌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냐 이거지. 당신이 정치인의 성격도 있다 보니 당신이 발언하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 밑에 쫄따구들이. 이건 직업공무원 제도의 하에서는요. 사실상 뭐가 돼?
대통령은 만약에 직업 공무원 제하에서 대통령을 인식한다면 불법 행위한 거야, 대통령이. 하지만 선관위원장이 제발 조심해 주길 말하는 건 이유는 뭐야? 대통령은 공무원이지만 직업 공무원은 아니야. 그럼 공무원은 맞아. 그리고 또 뭐야? 또 정치인의 성격이 있으니 제발 조용히 하세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 제도 하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대통령이 요구한 건 아니라는 거야. 좀 어렵죠? 말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게 올해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선지가 뭐였어? 이거야, 이거. 5번 선지. 이게 틀린 거로 나온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틀렸다고? 직업 공무원제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틀린 거야. 알겠어요? 응? 선생님, 다들 직업 공무원제가 아닌 게 뭐 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자, 그거를 나온 김에 바로 할게요. 앞에 넘어오세요. 409페이지 보세요. 공무원의 종류 있죠? 40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빨리. 자, 공무원의 범위, 광의의 범위, 협의의 범위 쭉 나오는데 협의의 범위만 보세요. 협의의 공무원.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이고 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협의의 의미의 직업 공무원,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경력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연공서열. 짬밥이 들면 월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는 게 경력직 공무원이야. 대통령이 뭐 올라가? 대통령 1급, 대통령 2급 이런 게 있어?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서 뭐라고 해? 여러분이 바로 직업 공무원이고 여러분은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해.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경력직 공무원이지만 일반 구급 공무원과는 달라요. 흔히 여러분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여러분은 특수직 공무원입니다. 특수직 공무원. 알았습니까? 자, 오른쪽 가보세요. 공무원의 종류 있죠? 국가직, 지방직 이건 설명 안 하고 자, 경력직, 특수경력직. 여러분은 특수경력직입니다. 그래서 흔히 경력직 공무원은 옆에 쓰세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직 공무원이야. 알았어요? 일반직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자, 흔히 말하는 행정공무원이야. 쓰세요. 원래 일반직 공무원의 핵심은 이거야.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행하는 자야. 알았어요? 다시 기술, 연구 또는 일반 업무를 행하는 자야. 알겠어요? 됐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 여러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또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죠?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은 어디 공무원? 여러분 경찰 공무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굳이 왜 공무원인데 앞에 경찰자를 부르죠? 그러니까 경찰 업무를 하는 특수직이야. 그래서 뭐 검사나 법관이나 외무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다 국가직, 특수직 경력 공무원이야.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공무원이라고? 특수경력직. 안 써도 되겠죠? 다시 물어볼까? 소방공무원 어디예요? 소방공무원 이제 국가직 공무원 된 거 아시죠? 됐잖아요, 국가공무원이. 특수경력직이에요? 그냥 일반 경력직이에요? 특수경력이에요. 검사는요? 특수경력직. 알았어요? 선생님은요? 아니에요. 교육공무원이야.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이야. 교육공무원. 알았어요? 교육공무원이란 말이야. 교육공무원. 쓰세요. 그러니까 특수경력직은 좀 써야겠다. 소방,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당연히 군인. 그 다음에 군무원도 돼요. 군무원도 뭐예요? 선생님 군대에서 일반 행정 담당해요. 아니, 군무원이란 자체가 특별 경력직 공무원. 알겠어요? 그거 별표해 놓으시고. 자, 그럼 여러분, 자, 제주도 특별자치경찰. 여러분은 뭐예요? 제주도 특별자치경찰. 그렇죠. 거기도 특별경력직인데 지방직이죠. 제주도 특별자치경찰. 자치경찰은 경찰은 맞잖아. 그렇지? 근데 국가직이 아니죠.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국가직이에요. 그럼 국가직이에요. 국가 산하 지방청이에요, 여러분은. 자치경찰은 뭐야? 그럼 별도라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이것도 알아야 돼. 정무직이라는 게 자, 정무직에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어요. 정무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조치, 이게 우리 여러분이 바로 말하는 뭐예요? 그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별정직 공무원 별표. 이게 좀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이 별정직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야? 거기 나오죠. 밑줄. 비서관, 보좌관 등. 국회의원 하면 보좌관들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얘도 급수가 있어. 이 수를 이제 정하지는 않는데
이 양반은 대부분 뭐가 돼? 이 정무직 공무원이 잘리면 같이 잘리는 경우겠죠. 국회의원이 임기 4년 끝나고 나서 다음에 재임이 안 됐죠? 그러면 짐 싸고 국회 나와야 되잖아. 그럼 보좌관이랑 거기 딱 버티고 있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같이 짐 싸고 나와. 알았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 얘기 나오는데, 그건 좀 나중에 보겠고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아까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죠, 여러분? 여기. 300?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375페이지의 판례는 뭔가? 뭐 다른 게 있나? 자, 여기도 다시 읽어볼게요.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적 중립적 의무를 지녀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쭉 있는데, 여기도 밑에서 세 번째 줄에만 몇 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거기다 쓰세요. 단, 지금 말하는 이 헌법, 자, 지금 여기 헌법 구조 얘기가 나왔죠. 공직선거법, 이거 헌법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밑에 쓰세요. 그 밑에 쓰세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꼭 쓰세요. 자, 이걸 꼭 써야 됩니다. 헌법 7조 2항이 헌법 7조 2항이 보장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올해 23년 경찰 1차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근거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올해 봤던 시험이 초출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나왔던 판례들이 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공직선거법, 자, 선거 기간,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뭐 자세하게 시험에 내지는 않고, 오늘 좀 날개 보겠습니다. 자, 그거 하나는 보고 갑시다. 나온 게 하나 있네요. 대통령의 선거 기간은 23. 이게 법원직 문제인데, 우리가 법원직 헌법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변호사 시험 수준이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우리는 안 봐도 돼요? 아니, 법원직 문제가, 이게 풀자니. 참 너무 지엽적이고 어려워서. 아니, 지금 봐봐. 법원직 문제는 지금 본문에 있는 박스 내용 다 외우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1번 읽어봐.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회 선거기간은 14일이다. 이건 빼박으로 외워야 되는 것밖에 더 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대통령 선거기간이라 하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본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제33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하고 자시고 없잖아. 외울 거야, 말 거야. 근데 그래서 봐봐. 공직선거법 전체를 제가 지금 다 적어놓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좀 봐요. 기출된 거 위주로는 조금 신경을 쓰고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웬만하면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2번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법원직의 지랄 같은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틀린 거 한번 얘기해봐요.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리세요, 그냥. 에? 이거 첫 번째 목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정말 짜증나죠, 여러분. 3번. 자, 국회직 8급 문제.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의 선거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고개를 보세요. 자, 이게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선을 했어. 경선이 뭔지 알죠? 후보자 그 당에서 나 여기 나가고 싶어요. 저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경선을 해서 대표를 한 명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러는 거지. 예를 들면 자, 고향 갑에 A당에서 나오고 싶은 후보가 2명이야. 그러면 지들끼리 경선에서 한 명 내보내지. 근데 탈락한 후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새끼가 편법을 쓰는 거야. 어떻게? 탈당을 잠깐 해. 탈당을 잠깐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무소속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무소속이 돼가지고 뭐 다른 지역이나 알았습니까? 아니면 또 그 지역에 놔도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지역에는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한 명 뽑는 선거구에서는 또 안 내겠죠. 그럼 지살 깎아먹는 거니까 다른 지역구에 나오는 거죠. 무소속으로.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당의 출신인지 다 알 거 아니야. 그럼 이 양반이 무소속 당선이 딱 되잖아? 바로 복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감 잡혀요? 뭔 말인지? 선생님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뭘 같아? 이게 우리나라 정치적 색깔이 그래. 자, 봐. 우리나라는 뭐라 해도 이 지역색이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지역색이 있어요. 우리는 희한한 나라예요. 외국은 지역색도 있지만 지역보다는 종교색이 너무 강해서 이 동남아 보세요. 저쪽. 와, 서남아시아 이쪽은 종교 전쟁이 끊임없잖아. 맨날 폭탄 테러가 종교 내부 갈등이거든. 거기는 종교의 내부 갈등이 심해. 우리는 종교의 갈등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짱짱 보장된 나라는 없어요. 제 유튜브에서 이거 봤어요. 결혼할 때 여자 내가 너무 좋아해. 여자 집이 기독교 집이야. 나 불교 믿거든. 나 어때? 나 불교 보러 바로 교회 가잖아. 그게 우리는 뭐야? 크게 막 흠잡을 거가 있는 게 아니죠. 뭐 어떤 나라는 그렇게 하면요 사형당하는 나라도 있어요. 또는 막 난리 나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많은 나라야. 근데 우리가 지역적 정치색이 되게 강한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당이 당선되기가 졸라 어려운 거야. 그 속에는 이름만 명함만 내밀어도 당선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유명인이야. 이 양반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버린 거야. 근데 이 양반은 당이 없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어느 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당에서 후보를 내면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이런 무소속인 사람들이 은연중에 거기 나가서 자기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뭐해? 당선이 돼버리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쑥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편법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야, 이게 지금. 알았습니까? 자,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기출이 나왔으니까 잠깐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은요. 4번, 5번도 빨리, X구나. 빨리 봐야겠네. 자, 국가 보조금의 배분 대상에 대한 정당의 중앙당이 그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 공영제 원칙에 따라 당내 경선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의 수당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거 국가 부담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왜요? 이거 정당에서 이제 정당의 뭐 사무와 관련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X. 국가 빼고 물었어. 그럼 누가 부담해? 개인이? 정당이 하지. 5번.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이런 거 짜면 돌아버리는데. 자, 100분의 아니야. 이건 알아야겠다. 이거 5번은 많이 나와요. 100분의 50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남녀 차별이 심한 동네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성 국회의원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무조건 50% 비례대표, 특히 비례대표는 50%는 무조건 여성이 돼야 된다고 딱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홀수번 있죠. 홀수번은 무조건 여성을 후보로 올려야 돼, 명단에. 아까 비례대표 어떻게 뽑히는지 봤죠? 명단을 먼저 낸다고. 그래서 우리 당에게 몇
찬석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여자 한 명은 되는 거야. 1홀수번은 무조건 여성으로 배치해놓은 거야. 제 말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여성 국회의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게 100분의 뭐라고? 50이. 50. 5할이라고 하죠? 5할.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보세요. 후보자 있죠? 후보자. 당내 경선 얘기 나왔죠? 공선법에 당내 경선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 자, 그리고 2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중간쯤에 밑줄. 자,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요거 밑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긴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3번도 정당법 22조. 자, 땡땡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원이 될 수 없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고. 그래서 공선법 57조 4항에서 2번 별표. 자, 그것도 밑줄만 거놓고 다만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의 수당은 이거 아까 했죠. 당의 정당이 부담한다. 아까 방금 봤던 거고. 공선법 47조도 2번 별표입니다. 2번. 아까 50%. 그냥 기출된 것만 보세요. 더 많이 보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선거운동 보겠습니다. 선거운동. 자, 여기 좀 더 복잡해요. 선거운동이 좀 복잡한데. 자, 선거운동은 헌법의 근거에서 어디서 도출될까? 써보세요, 옆에다. 자, 선거운동은 헌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면 먼저 딱 헌법 제1조에 해당하죠. 제1조. 헌법 제1조 자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유의 권리. 헌법 제1조. 모든 국민은 주권을 갖는 거 아니야?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 자, 그리고 헌법 21조도 돼요. 바로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헌법 24조. 바로 선거권 보장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1조와 21조와 24조의 근거에서 선거운동은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선거운동 밑에 설명 쭉 나와 있죠.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안 해도 되고요. 선거운동의 자유. 밑에 나오네. 밑줄 보자. 선거란 헌법 제1조 국민 주권에 기초한 국민의 주권적 의사표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21조 밑줄 쫙. 그 다음 줄에 24조 얘기 쫙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선거운동의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자, 요거 별표. 자, 그래서 기간을 제한해 놨어요.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 반드시 필요할까?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까?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거기 밑줄 근 걸 현관면 치면 돼요.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을 장기화하지 않도록.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출혈이 있겠죠? 시간 낭비, 돈 낭비 등등등. 여러 가지 선거 비용도 막대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유능한 후보자와 또 신참 후보자 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오른쪽 날개 기출 보세요.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여건 틀린 게 없어요. 제한 입법의 경우는 완화된 심사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 그래서 이게 오른쪽 본문에 아까 있었죠. 24조에 보면 24조 거기 2번에 중간에 선거운동의 자유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엄격한 입법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하는 입법은 만약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 엄격한 기준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 엄격한 기준이란 뭐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이렇게 많은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건 뭐야? 함부로 제한하지 마. 가급적 제한하지 마. 많은 걸 보장해 줘. 이거야. 완화된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 입법부가 멋대로 지네 법률 만들어서 막 제한해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이란 말이 뭔지 알죠? 그거 별표. 그리고 맨 위에 기출 1번도 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 및 의사 표시는 선거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운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4번도 X죠. 보기 4번.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권, 곧 참정권, 선거권의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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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그래서 방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분의 자유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요거까지 해야겠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선거운동의 기간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위에 봐.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은 제한의 입법 목적, 제한의 내용 등등등등등등등등에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한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시간상에 대한 요건 좀 이따 살펴볼게요. 예, 요건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